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숙제풀이 했었고 이제 오늘이 이제 그 본 수업이죠. 지금부터 하는 게 알고 있는 문제를 먼저 시작을 할 건데 10개 락커가 있고 이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짝수 번째 열고 뭐 3회 배수 열고 닫고 뭐 이런 거 있죠. 이 문제를 이제 다시 볼 건데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문제인 것 같네. 복도에 10개 락커가 있다. 처음에 이제 락커문을 전부 열어놓고 짝수 번째는 전부 닫고 그 다음에 3회 배수인 락커를 순서대로 찾아다니며 열려있으면 닫고 닫혀있으면 연다. 그 다음에 4회 배수까지 가고 이게 좀 달라네. 이런 방식으로 6회차까지 진행한다니까 그 6회 배수까지 열고 닫고 이거를 한다는 거네요. 제가 이거 숙제 때 바꿔온 문제는 4회 배수까지 하고 그냥 끝냈던 것 같은데 두 번 더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원래 버전은 100개의 락커가 있고 100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였죠. 그렇죠? 열린 락커의 운은 몇 개야 되는가? 뭐 이거 이제 그냥 옛날에 했던 거 대충 긁어와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고 숫자만 바꾸면 풀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묻는다면 6번 락커 있죠. 락커가 10개 있잖아요. 근데 6번 락커가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이렇게 6번 왔다 갔다 하는데 3회차에 열려있냐 닫혀있냐 뭐 이게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2회차에 짝수니까 한번 플립이 되었고 닫힘으로 바뀌고 3회차에는 한번 다시 플립이 돼서 이제 열림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 락커가 한 3,000개 있고 한 2,500번 왔다 간다 한다 그러면 이제 이미의 락커가 몇 번째 열려 있냐 닫혀 있냐라는 거를 어떻게 알지? 이거는 이제 그 계산을 좀 해봐야 되죠. 이런 거는 좀 까다롭겠네. 이런 건 그 대답하기 좀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락커는 6회차가 진행되는 동안 몇 번이나 열림 상태로 있는가. 그러니까 8번 락커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이제 그 대충 상상을 해보면 처음에 열려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 할 때 이제 닫힘으로 되겠지. 그다음 세 번으로 할 때는 닫힘이겠죠. 3회 배수 나니까. 네 번으로 할 때는 4회 배수니까 열림으로 되겠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네 번 왔다 갔다 할 동안 몇 번 동안 열린 상태예요? 두 번. 2회 정도 이제 열린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따져보면 되겠죠. 요것도 쉽지 않네. 자, 열고 닫힘이 가장 빈번한 락커는 몇 번인가?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6인 것 같죠. 왜냐하면 6은 2회 배수도 되고 3회 배수도 되고 뭐 4회 배수, 5회 배수는 되지 않지만 6 자체의 배수도 되니까 왠지 이제 그 이게 열고 닫힘이 빈번하다라는 거는 그 이해 그 뭐의 배수가 된다라는 조건에 자주 만족한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 1부터 10까지 중에서는 약수를 가장 많이 이제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6이니까 왠지 이제 6일 것 같습니다. 아마 6 같은 경우는 2회 배수일 때 한번 플립이 되고 3회 배수일 때 플립이 되고 4회 배수일 때는 안 되고 5회 배수 안 되고 6회 배수일 때 안 되니까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이제 열린 닫힘 상태가 반복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 상태가 그러니까 왠지 6회 배수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풀기가 까다로울 것 같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문제를 쭉 보니까 느끼는 점이 그 저번에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로직이 있죠. 뭐 몇 번 지나가고 최종적으로 락커가 열려 있는 게 모두 몇 개 있냐라고 이제 묻는 그 풀이 있죠. 물었을 때 우리가 풀었던 그 풀이로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왜 안 될 것 같냐면은 그 저번 풀이는 그 최종 상태에서 이게 그 true인지 false인지 요런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그 과정은 포문이 진행되면서 날아가게 되죠, 계속. 그렇죠? 근데 요런 것들을 대답을 하려면은 그 중간에 포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열림으로 있는지 닫힘으로 있는지 그 회차별로 열린 닫힘 정보가 다 있으면은 어느 정도 찾아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정보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저장을 하면 되겠죠? 보통은 우리가 저장을 하는 뭐 도어 이런 거에
그 10개 그 랭스가 10인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뭐 트루를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몇 개를 이제 플립시켜 갖고 퍼스로 바꾸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언을 했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랭스가 10인 벡터니까 여기에는 숫자를 몇 개 저장할 수 있어? 10개. 그렇죠? 그러니까 락커의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데 락커의 그 최종 상태를 저장하거나 뭐 초기 상태를 저장하거나 2회차의 상태를 저장하거나 요 정도의 용도만 가능한데 1회차부터 6회차까지의 상태를 다 저장하려면은 일단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가 필요해요? 60개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60으로 일단 바꿉니다. 그럼 대충 이렇게 하면 돼. 여기서부터 요렇게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가 10인가 보다. 그렇죠? 여기에다가는 1회차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2회차에 대한 정보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죠 이게. 2회차에 대한 정보는 여기가 이제 11부터 20까지 2회차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21부터 30까지 3회차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힘들겠지. 갑자기 머리가 되게 아프죠.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얘는 벡터라는 거는 차원을 갖고 있는데 이 dim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아니네. 안 되네. 요거를 벡터는 차원이 없네요. 여기에서 내가 그 10에 6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없었죠. 저는 이제 10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널로 되어 있었고 이게 차원이 없는데 이 차원을 내가 강제 세팅을 해줘요. 10,6으로. 그럼 이건 10이랑 6이랑 두 개의 숫자가 전달되는 벡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식으로 그 세로로는 10개, 그 다음에 가로로는 이제 6개 줄로 이게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바둑판 모양의 어떤 이제 네모 모양으로 숫자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벡터하고 이제 매트릭스는 한 차원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부터 60까지 요거는 이제 벡터죠. 그렇죠? 요거와 이제 벡터를 V라고 이제 정의를 해서 요거의 이제 차원은 없는데 이 차원을 내가 만약에 강제로 10,6으로 이렇게 바꿔 주잖아요. 그러면은 V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뭐야 이거? 아까 그게 복사됐나 보구나. V가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처음 10개는 1회차 저장하고 그 다음 11부터 20까지는 2회차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이제 쉬운 방법이 요거를 이 매트릭스 형태로 만든 다음에 처음 10번의 그 락커 상태 있죠. 처음 10개의 락커 상태는 여기 첫 번째 칼럼, 그러니까 요 세로줄 이거를 첫 번째 칼럼이라 그럽니다. 얘는 그럼 두 번째 칼럼이 되겠죠. 이 첫 번째 여기 세로줄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 2회차 결과는 여기 두 번째 세로줄에 저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제 내가 싫다. 나는 이거 가로줄에 저장할래. 가로줄로 저장을 할래.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요거를 가지고 이 매트릭스라는 거를 만든 다음에 이런 줄에 이제 저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 10, 6 이렇게 이제 바꾸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첫 번째 줄에는 줄 맞지? 아니 이게 뭐지? 첫 번째 세로줄. 줄은 보통 요거로 줄이라 그러니까 그 행렬 알죠? 몰라요? 이게 행이고 여기 이제 세로라는 게 열이거든요. 이게 1행 이렇게 하면은 2행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3행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로로 이렇게 하면 1열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2열 그 다음에 이거를 3열
그 다음에 요거는 여섯 번째 열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여기 이게 first row 행이 영어로 row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열이죠. 이걸 first colum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급적이면 가로줄 세로줄 이렇게 하면은 알기 편한데 그게 저도 모르게 열 막 그냥 컬럼 이런 용어로 쓸까봐 미리 좀 설명을 합니다. 요렇게 해서 내가 요렇게 된 거 있죠. 요렇게 된 거.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가로줄. 그쵸? 이거를 뽑고 싶어. 그리고 이게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뭔가. 그쵸? 이거를 쓰면 돼요. V 1,2. 요거를 그대로 써요, 요거를 그대로 쓰면은 이렇게 뽑히면서 얘가 벡터로 나와요. 얘가 뽑히죠. 그쵸? 그 다음에 얘를 뽑고 싶어, 얘를. 그러면은 뭘 쓰면 돼? 여기다가 6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뽑혀요. 자, 그렇다면은 다섯 번째 세로줄을 다섯 번째 칼럼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뽑고 싶은 거잖아요. 요렇게 뽑고 싶은 건데 이게 인덱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A. 그러면은 41, 42 이렇게 쭉 됩니다.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행이나 이제 뭐 그 열을 이제 임의로 뽑는 것까지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뽑힌 애를 요거를 딱 보니까 우리가 늘 보던 이 벡터 표현이랑 똑같죠.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냥. 그쵸? 여기에다가 내가 다 true로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true로 만약에 대입을 해준다면은 V가 여기에 다 1로 되죠. true가 이제 1이니까 1로 이렇게 쭉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거를 이용하면은 뭔가 이제 자료 구조를 편하게 정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도어를 이렇게 그 true false로 이제 되어 있는 처음에 이제 다 열린 상태로 만들고 그 첫 번째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짝수 번째를 돌아다니면서 열려 있는 거 다 닫는다 그랬잖아. 여기에 true, 그다음 여기다 false 넣고 여기 true, 여기 false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섯 번째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의 true, false 상태를 다 저장하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요런 거를 이제 선언을 해야 되는데 돌즈 true를 60개 일단 만들어줘요. 60개.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에 디멘전을 이렇게 되죠. 그쵸? 좀 키워줄까?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플립이라는 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이렇게 하면 2회차죠. 그러니까 이 1회차는 다 true 상태로 놔두면 되고 2회차에서는 그러니까 짝수 번째 이게 돌면서 이렇게 뭐 할 때 있죠. 그때는 여기 있는 거 짝수 번째가 다 false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뭐 대충 이 짝수 번째를 고를까? 2, 그다음 10, 2 이렇게 하면 2, 4, 6, 8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얘 자체가 지금 뭐예요? 얘 자체가 벡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 벡터에서 짝수 번째만 뽑게 되겠죠. 그렇죠?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이거에 반전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넣어주고 그러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되겠지. 그렇죠? 다 풀었죠. 이제 거의 다 풀었는데 그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합시다. 함수를 좀 만들려고 그랬는데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포 n이 2부터 몇 번까지 하면 되냐?
6까지 하면 되죠. 6까지 이렇게 해놓고 다시 그럼 이거를 선언하고 그럼 다시 얘는 이러한 상태로 있죠. 그렇죠? 아까 이제 했던 거 요거에 요렇게 하면은 이 두 번째 그러니까 n이 처음에 지금 이렇게 되면 포문에서 n이 2가 돼 있다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2가 되겠지, 2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얘가 선택이 되는 순간 얘는 이러한 벡터로 보일 텐데 이러한 벡터에서 22 이렇게 하면은 짝수를 뽑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벡터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A로 놓고 A에다가 이렇게 이제 뽑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코드하고 그냥 요거를 지우고 요렇게 하는 코드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도 똑같고 이 트루드를 뭘로 반전시킨 얘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n이 2일 때 이렇게 하고 n이 3일 때는 이거를 3으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n이라고 쓰고 여기도 n 그다음에 n 여기도 n n을 써주면 되겠죠?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대로 냅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짝수를 돌면서 false로 바꿔줬네. 이렇게.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네. 틀렸다. 그쵸?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이씨. 뭐 좀 이상한 거 같지? 왜 이렇게 돌아가지? 잠깐만요. 3. 아, 그래서 내가 함수로 짰었구나, 옛날에. 이게 지금 2일 때까지는 잘 돌잖아요. 그렇죠. 근데 3일 때 이게 여기가 true로 남고 여기가 false로 남고 그 다음에 여기가 false로 남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이게 좀 코드가 잘못됐는데 요거를 이제 따라가면은 지금 n이 2일 때 요게 이제 실행이 됐고 그쵸? 디버깅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n이 2일 때 요게 실행이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요게 이제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n이 3이라고 치고 얘가 이제 두 번째 라인이 실행될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겠죠? 두 번째 라인에서 요 부분만 봅시다. 요 부분만. 요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트루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거는 지금 다 트루가 있죠.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세 번째 열이 요거니까 요게 이제 출력된 상태니까 잠깐만 이게 헷갈리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잘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실행이 되다가 뭔가 이제 오류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요거를 먼저 뜯어 봅시다. 요게 실행되고 그 다음에 느낌표가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실행을 이제 해볼 건데 요거는 다시 얘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실행되겠지. 이거는 뭐예요? 지금 다 true가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왜 다 트루가 나오지? 뭐지? 아, n이 3을 실행 안 했구나 지금. 여기까지 실행해야지. 깜짝이야. 그다음에 여기까지 실행하고 이 라인이 이제 실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true, false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지금 n이 3이니까 요게 실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true, false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true, false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 코드는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다시 요거니까 369잖아. 그러니까 3 그 다음에 5, 6, 그 다음에 9니까 true, false, true가 나오게 되죠. true, false, true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true, false, true를 다시 플립시키면 false, true, false가 나오고 이거를 어디에 대입한다고 써 있어요 여기에? 예, 이거를 결국에는 여기에 대입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true, true, true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요거잖아요. 왜냐하면 n이 3이니까 이 컬럼이 그대로 출력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3, 그 다음에 6, 9에 대한 게 플립이 돼서 false, true, false가 나오게 되죠. 여기 대입되게 되고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에 있던 여기 두 번째 false로 된 건 얘가 정보를 이어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있는 세 번째를 일단 얘에 있는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다시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은 이 전에 있는 애들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 n in 2부터 6까지 아이고 이거 맞나 볼까? 맞는 것 같죠? 2회차까지는 그러니까 1회차 이렇게 되고 2회차에는 짝수만 닫으니까 요렇게 닫히고 3회차에는 얘가 이제 그대로 있고 얘가 플립되고 요거는 그대로 얘가 플립 그대로 플립 그대로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1, 2, 3 이거는 앞에 있는 거랑 그대로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플립 그 다음에 얘도 플립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맞게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풀이고 그럼 마지막에 이거는 뭐예요? 마지막에는 몇 개, 잠깐 이게 문제가 뭐였지? 6회차에 열린 문이 몇 개 있냐? 그 6회차를 뽑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6을 뽑으면 되죠. 그래서 이게 열린 게 몇 개 있냐라고 한번 썸을 하면 되겠죠. 5개 열려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요거는 그럼 풀이 2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함수로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60개의 칸을 만들어 갖고 매트릭스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립이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었어요. 플립이라는 함수는 도어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몇 회차인지 모르겠지만 몇 회차에 해당되는 그 락커들이 이제 쭉 들어가. 락커들이니까 이거 S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게 쭉 들어가면은 그거를 이제 플립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1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이제 10개의 트루들이 이제 쭉 있는 그러니까 락커 문이 다 열려 있는 상태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짝수 번째만큼 플립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됐었잖아요. 2, 12 이렇게 하고 요거를 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었었는데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 갖고 펑션 입력으로 뭘 넣냐면은 도어하고 도어1 이거하고 내가 이제 2의 배수를 플립할 건지 3의 배수를 플립할 건지 이런 거를 이제 넣어요. 뭐 이거를 n이라고 칩시다. n 이렇게 넣어. 입력이 이제 두 개의 있는 함수가 만들어지고 이거를 입력으로 받으면 이제 이러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n으로 바꿔주고 이것도 n으로 바꿔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return 이거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굳이 뭐 이거 1 붙일 필요 없이 여기다가 뭐 x 해도 되고 입력은 뭘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떠한 그 도어의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벡터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n 번째만큼 돌아다니면서 플립시키는 그 역할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함수가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한 이 함수가 이 함수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은 뭐 이런 특징이 있겠죠, 당연히. 이거는 그냥 플립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p 뭐 true 그 다음에 false 이렇게 하면은 자 보세요. 요거는 이 true하고 false가 있는 벡터죠. 근데 이 함수를 쓰면은 여기 있는 거를 5번 반복하라는 뜻이니까 true false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러한 게 있다고 치면은 이러한 거를 플립을 시키면은 이렇게 하고 3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들어갔을 때 이 세 번째 있는 게 잠시만요. 요거를 D라고 그냥 놓고 출력을 이제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D3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얘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3의 배수에 대한 것만 이렇게 플립 시키잖아. 그래갖고 이거는 그 플립에 대한 동작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만약에 true false true 이렇게 하고 2 하면은 이제 이러한 벡터가 만들어질 텐데 이거는 뭘로 해볼까? 뭐 6으로 해볼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대로 두고 6번째만 이렇게 딱 반전시키고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뭐 3으로 하면은 여기에서 3의 배수째만 또 이렇게 반전을 시키고 이러한 그 기능을 하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선언을 해놓고 보면은 코드를 이렇게 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여기에서 이 벡터에서 할 건데 이 벡터에서 포문을 어떻게 돌릴 거냐면은 2부터 6까지 그렇죠? 도어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는 2에 있는 거를 막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n이 일단 2라고 치고 그러면은 2에 있는 거를 대입할 건데 이거는 여기 있는 그 플립 함수를 쓸 건데 1에 있는 거를 입력을 하고 여기에다가 2를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돌리고 그 다음에 3에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2, 3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반복이 되는 거니까 n, n-1, n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true false 이렇게 잘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세 번째 사회에서만 잘 돌아갔고 그렇죠?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썸을 할 건데 마지막에 이제 6번째 있는 애들만 썸을 하게 되면 5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두 번째 풀이. 첫 번째 풀이는 저도 이제 중간에 헷갈렸는데 이게 로직에 이제 이러한 과정이 좀 필요했죠. 그래서 약간 처음 보면은 가독성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어떤 이 함수를 선언하지 않고 동작을 이제 바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대신에 그냥 뭐 간단하게 짤 수 있죠. 두 번째 풀이는 정직하게 이제 함수를 이제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러한 동작을 해라는 거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포문을 짜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게 그 플립시키는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횟수를 반복할수록 전에 있던 도를 입력으로 받아갖고 n번째에 대한 이제 n의 배수에 해당되는 물들만 플립시킨다라는 로직을 이제 사용하면은 간단하게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10시 하도록 하겠습니다.